신용카드 사용이 사기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최근에 2025년 5월에 대법원에서 이거 처벌하면 안 된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개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개인의 생을 앞두면은 카드론을 받으면 개꿀. 이 영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면 안 돼요. 카드론이 네. 사실 제일 빠르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개인의 생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채무가 있는 사람이 네. 카드론을 이렇게 딱 바로 받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뭐 개인의 생을 한다 네. 이러면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까지는 처벌이 됐어요. 처벌이 됐어요? 네, 처벌이 됐습니다. 왜 처벌이 되죠? 사기죄로 처벌이 됐는데요. 사기죄라는 거는 사람을 기망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가 되는데, 갚을 의사 없이 내가 마치 갚을 것처럼 카드론을 받은 다음에 돈을 써버리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면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근에 2025년 5월에 대법원에서 이거 처벌하면 안 된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개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신용카드 사용이 사기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판례로 정리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카드론이라는 거는 심사 없이 내가 예전에 카드 계약을 할 때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기망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사기죄로 처벌을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견해가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갚을 생각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게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이거 단지 방법만 바뀌어서 카드론을 받는 게 사기죄가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학설이 있었는데, 사실 이 학설은 거의 20년 전 학설이에요. 20년 전에는 카드론을 기계에서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비대면 사회가 도달을 했어요. 이 판례에서 중심이 된 사안도 이 사람이 비대면 대출로 여러 카드사를 통해서 하루에 1억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카드사에서는 모르죠. 그런데 큰 피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 광주지법에서 1심과 2심에서는 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돌려막기를 하다가 개인회생을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갚을 수 없었는데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사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시한 이유가 이겁니다. 먼저 항소심의 판단 이유를 볼게요. 기존에 이제 검사들이 기소하던 논리 그대로인데,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위로 이 사건 대출을 신청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위라는 거는 고의예요. 이 논리가 뭐냐면, 신용카드로 변호사 수임료 를 결제하지 말라고 할 때 카드사가 내세우는 논리 그대로예요. 신용카드로 변호사 개인회생 수임료를 결제한다는 거는 나 개인회생을 들어가니까 이거 안 갚을 생각으로 결제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한 거니까 사기죄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그리고 각 사무실에 다 공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가 이쪽 입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현금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법원 판단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근거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들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금 용도, 보유 자산, 연소득 정보, 부채 정보, 연소득 대비 고정 지출, 신용 점수 등을 입력한 데에 따라 대출이 전상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망해야지 성립하는 사기죄로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것 역시 기존 학설의 논리가 판례에 적용을 된 거고, 아마 이것에 반박을 한 학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개인회생을 앞두면은 카드론을 받으면 개꿀. 현재로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추후 입법을 통해서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죠. 변호사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안 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또 된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신용카드 사용 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나의 신용을 그때 기준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신용을 부여한 건데, 그리고 나한테 그동안 수수료 받아갔는데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적 견해가 있어요. 현재 신용카드로 변호사 비용을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고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칫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서 안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입법이 새로 되기 전까지는 카드론을 받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른 죄로는 뭘 찾아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기죄로 처벌은 못한다는 게 최신 대법원 판례의 견해이다. 하면 안 되는 걸로. 네, 하면 안 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